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브러쉬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깊게 들어갈수록 사실 좀 내용이 좀 많이 방대한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브러쉬 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왼쪽 툴바를 보시면 분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게 브러쉬 툴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 키를 꾹 누르고 있거나 혹은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확장된 메뉴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가지 기능이 제공되고 있죠. 브러쉬 툴, 펜슬 툴, 컬러 리플레이스먼트 툴, 믹서 브러쉬 툴, 총 네 가지가 제공되고 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브러쉬 툴과 펜슬 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에서부터 벌써 알 수 있듯이 브러쉬, 펜슬 구분돼 있죠. 자, 브러쉬는 말 그대로 붓과 같은 펜 끝이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는 도구를 말하는 거고요. 자, 밑에 펜슬 같은 경우는 펜 쪽 자체가 딱딱하죠. 그래서 단단한 펜슬을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 기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서 보시면 위쪽 상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브러쉬에 대한 사전 설정 값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즈, 뭐 말 그대로 크기죠. 내가 원하는 크기의 브러쉬를 이제 그릴 수 있는 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하드니스에서 경도가 되겠습니다. 이 붓의 브러쉬에 대한 이 가장자리를 얼마만큼 부드럽게 연출할 거냐에 대한 사전 설정 값이죠. 100%를 주게 되면 또렷하게 그려지는 것이고요. 좀 절반으로 줄여서 그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절반으로 줄인 것만큼에 대한 부드럽게 연출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어볼게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브러쉬에 대한 것들, 기록들이 순차적으로 그려져 연출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쓸 수가 있고 꺼내서 쓸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브러쉬에 대한 이제 프리셋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뭐 다운받은 브러쉬라든가 내가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브러쉬들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 브러쉬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옵션들이에요. 새로운 브러쉬 프리셋도 있고 그룹도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이름이나 여러 가지 획들 이런 것들도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밑에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가 브러쉬를 저장하고자 했을 때, 자, 추가하고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따로 새로운 뉴 브러쉬에 가서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브러쉬에 대한 패널입니다. 패널을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여기 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브러쉬에 대한 하드니스나 여러 가지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겠고요. 설정된 브러쉬도 똑같이 이렇게 프리뷰로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니스, 경도 이런 것도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브러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 값들도 옵션들, 효과 값들도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브러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리셋들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쓰는 패널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죠. 이런 것들도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오파시티, 불투명도죠. 불투명도로 실질적으로 이제 조절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였을 때는 또렷하게 그려지지만, 자, 예를 들어서 줄이겠다. 줄여서 그리게 되면은 확실하게 불투명하게 투명하게 조절이 돼서 그려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퍼시티와 아까 하드니스가 확실하게 느낌이 성격 자체가 다르죠. 하드니스 경도는 말 그대로 가장자리 라인들을 부드럽게 연출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설정 값이고, 오파시티는 말 그대로 브러쉬가 자체에 대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유념해서 기억해서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른쪽은 현재 지금 제가 지금 마우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쓸 수가 없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포토샵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태블릿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태블릿에서 제공되고 있는 펜슬을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클릭해서 쓰게 되게 되는데, 그 눌렀을 때에 대한 그 필 압력에 대한 설정 값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꽉 눌렀을 때 혹은 약하게 눌렀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꾹 눌렀을 때와 약하게 눌렀을 때에 대한 그런 불투명도 조절을 할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브러쉬라고 해가지고 흩뿌려지는 느낌에 대한 효과를 적용하고자 했을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스무딩, 이제 얼마만큼 스무스하게 연출할 거냐, 똑같은 거고요. 자, 오른쪽으로 쭉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비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칭이죠, 말 그대로. 자, 요거를 대칭되는 뭔가 데칼코마니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자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시메트리라고 하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버티컬, 뭐 호리존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스파이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칭되는 연출을 어떻게 대칭을 시킬 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버티컬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버티컬을 열면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열리게 되죠.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내가 설정을 끝났다 라고 했을 때 엔터키를 누르면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검정색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세모로 왼쪽에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오른쪽에 대칭되는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칭되는 데칼코마니의 느낌으로써 연출하고자 했을 때 이 시메트리 요 옵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건 좀 약간의 팁인데, 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라인을 이렇게 쭉 그린다고 했을 때 자율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게 아니라 나는 곡선이 아니라 뭔가 자율선이 아니라 직선을 그리고자 했을 때는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쪽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직선으로만 그대로 쭉 그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Shift를 기용해서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펜슬 툴 한번 볼게요. 펜슬.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러쉬는 말 그대로 붓, 그리고 펜슬은 펜촉이 딱딱한 단단한 연필과 같은 그런 펜슬. 이름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클릭해서 열어서 쭉 그려보면 확실하게 브러쉬 툴과는 좀 다르게 가장자리가 거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니스를 이렇게 조절한다 하더라도 뭔가 거칠다라는 느낌은 그대로 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거친 느낌이 확실하게 브러쉬와는 확연히 다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브러쉬 툴과 펜슬 툴은 이름과 똑같이 좀 다른 성격의 툴이다. 하지만 활용도는 거의 비슷하다. 실질적으로 그려지는 거는 거의 똑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 툴과 펜슬 툴은 같지만 다른 느낌의 툴이다라는 것만, 이름처럼 다르다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브러쉬 툴과 펜슬 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